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뱅크 IPO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달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프롤로그부터 간단히,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은행인가 핀테크 기업인가, 비교 대상 회사는 왜 전부 해외 기업으로 했는지, 그리고 국내 은행은 왜 비교를 안 했는지, 마지막으로 비혁신적인 공모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약에 대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28일에 카카오뱅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 등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 역시 공모주 가격 논란이 된 상황에서 정정 요구를 받았었는데요. 카카오뱅크 역시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카오뱅크는 공모주 한 주당 33,000원에서 39,000원 사이로 희망 공모 가격을 정했습니다. 최종 공모 가격은 7월 20일에서 7월 21일 날 진행하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쳐 22일 날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일정한 공식을 따라 정해졌는데요. 상장하려는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실제 거래하는 주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만 놓고 공모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업종이고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한 업체를 선정해 해당 기업들 대비 상장하려는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상대가치평가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상대가치평가법에는 PER, 주당 순이익과 기업의 주가를 비교하는 방식, EV/EBITDA,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비교해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 PSR, 주당 매출액과 기업의 주가를 비교하는 방식과 PBR, 주당 순자산과 기업의 주가를 비교하는 방식, 마지막으로는 EV 캐파시티라고 생산 능력이 기업 가치의 몇 배인지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사용하는 방식은 PBR입니다.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로 여기서 book은 장부 가치, 즉 순자산 이꼴 자기자본을 뜻하는데요. 즉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2배라면 순자산 가치의 2배로 거래 중이라는 뜻이겠죠. 카카오뱅크가 PBR을 공모가 산정 지표로 활용한 이유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빌려주고 이를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업활동의 재원인 자본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은행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이 많은 장치산업도 PBR을 활용해 가치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미국 온라인 소매 금융 플랫폼 업체인 로켓 컴퍼니스와 브라질 핀테크 업체 파그세그로 디지털, 러시아의 TCS, 스웨덴의 노르드네트 총 4곳을 비교 대상 회사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로켓 컴퍼니스는 모바일, 온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곳으로 미국 최대 주택담보대출 사업자인데요. 이 회사는 증빙서류 검증 자동화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핸드폰으로 8분이면 대출 승인이 나오는 곳이고, 브라질의 파그세그로 디지털 역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TCS는 러시아의 인터넷 은행 틴코프의 최대 주주이며, 즉 지주회사죠. 영국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틴코프는 온라인 소매 금융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여행 상품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스웨덴의 노르드네트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로 나스닥 스톡홀름 거래소에 상장한 곳이라고 합니다. 4곳 모두 전통적인 은행과는 거리가 멀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술을 결합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개 회사의 평균 PBR 수치를 구했더니 7.3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4개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7.3배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7.3배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1분기 말 순자산, 이번 상장으로 확보할 자금을 종합해 시가총액을 구해봤습니다. 이 4개 회사랑 비교했더니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22조 9,610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 수, 이 숫자로 나눠버리면 한 주당 48,050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적정 가격이라고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인 할인율 31.3%에서 18.8%를 적용해 33,000원에서 39,000원이라는 희망 공모 가격이 나오게 된 것이죠. 카카오뱅크는 왜 국내 은행을 놔두고 해외 업체랑 비교를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신한은행, KB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굵직한 곳들이 많은데요. 카카오뱅크가 이들을 제쳐두고 굳이 해외 업체를 비교한 건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결이 다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은행들은 이 지역마다 오프라인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전국에
점포가 단 한 곳도 없는 무점포 방식으로 영업을 하죠. 더군다나 시중은행 중에 상장을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한은행, KB은행 등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지주사, 예를 들면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들이 상장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주사들이랑 비교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지주사들은 은행만이 아니라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업종을 다루는 곳이라서 안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는 상장한 지주사들이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국내 은행 지주사들의 평균 PBR은 0.46배인데요. 만약 4대 은행 지주사의 평균 PBR을 활용해서 카카오뱅크의 공모 가격 산출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보면 한 주당 4,990원에서 5,898원이 나오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희망 공모 가격보다 지금이 훨씬 낮아지는 수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한 해외 업체 4곳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핀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죠. 기술이나 운영 측면에서 전통은행과는 다르게 혁신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그럼 카카오뱅크가 4곳의 해외 기업들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봐야겠죠. 먼저 카카오뱅크는 이번 상장 공모를 통해 확보하는 2조 원 중에서 75%인 1조 5,400억 원 정도를 자본 적정성 확보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 적정성이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은행의 곳간, 즉 자본이 넉넉해야 되는데 그 곳간을 채우는 데 쓰겠다는 뜻입니다. 즉 자본을 늘려서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데 공모자금의 75%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대출 중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햇살론이나 사이돌 대출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인터넷, 모바일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해외의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업체랑 비교했지만 상장으로 확보하는 돈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인 대출 상품 판매의 자금을 대부분 소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참고로 이번 공모 자금에서 카카오뱅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데 쓸 자금은 2천억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공모 청약 방법을 알아볼게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에서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중복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개 증권사 중에 한 곳만 골라서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다수의 증권사에 중복 청약을 하셨다면 나중에 진행한 증권사의 청약은 취소돼버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의 증권사 청약만 인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어느 증권사의 청약 건수가 덜 몰릴 것인지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사별 일반 청약자 배정 수량은 KB증권이 약 881만 주, 한국투자증권이 597만 주, 하나금융투자가 94만 주, 현대차증권이 62만 주입니다. 각 증권사의 배정 수량 중 절반이 균등 방식으로 배정할 물량이라고 하네요. 아까 눈치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배정 수량이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던 SKIT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대회 배정 수량이 가장 많았지만 청약자분들이 다수 몰리면서 기본 영주 배정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정 수량이 미래에셋대회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SK증권에서는 청약자가 덜 몰리면서 무조건 한 주를 받았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눈치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은 비대면 또는 은행 연계 계좌로 개설할 경우에 청약일 당일에 계좌를 만들어도 공모주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KB증권은 청약 전날까지는 무조건 계좌를 만드셔야지 청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MTS 등 온라인 청약을 기준으로 KB증권은 1,500원, 한국투자증권은 2,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하나금투랑 현대차증권은 온라인 청약 수수료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외국계 증권사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 물량도 있는데요. 이 물량은 전부 기간 투자자 배정 물량으로 전체 기간 투자자 배정 물량이 55% 정도 되는데 이 중 87%를 외국계 증권사 2곳이 배정받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날짜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7월 20일이고 그러니까 증권신고서가 문제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일정이 연기가 돼버리고요. 이대로 진행되면 최종 공모 가격은 7월 22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주 청약은 7월 26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하시면 되시고, 배정받지 못한 주식에 대한 증거금이 청약자 계좌로 들어오는 공모주 환불일은 7월 29일이며 상장은 8월 5일에 된다라고 하니까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카카오뱅크 IPO 알아보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